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개념 PD 한PD입니다.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쉽게 잡기. 다섯 번째로, 과거의 가격은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역시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것은 신축 아파트 매매 방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역시 2013년쯤에 녹번역 프로지오 분양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84 기준 분양가격이 4억 5천 정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야, 무슨 은평구에서 4억이 넘는 분양가냐? 반응이 다 이랬습니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고 물론 미분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바로 이 미분양 물건들을 싹쓸이 해가고 현재 가격은 8억 5천에도 잘 팔리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가격은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을 하면 가격에 대하여 오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의 가격의 갭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축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의 분양가는 건설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 당시의 시장 분위기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설사가 시장에 내놓은 가격이고 그 가격이면 그 주변에서 다 사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가격이 비싸냐 낮으냐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이 바닥일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고점일 때는 또 얘기가 틀려지죠. 시장이 바닥인 경우에는 분양가로 내는 가격은 적정 가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입지 등을 평가해서 결정을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핫했고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광명역세권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을 넘겼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 시골 구석에서 분양하는데 무슨 5억이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일산 킨텍스에서 5억을 넘어 분양을 할 때도 그때도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그렇게 핫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청약을 하고 당첨된 분들 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물론 8억을 넘습니다. 그 지역에서 신축을 분양을 할 때 특별히 분양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건설사가 내놓은 가격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바닥일 때는 건설사가 내놓은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분, 상승분이 얼마나 될지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가격은 있고 현재의 가격은 인정하고 미래의 가치에 더 집중해서 가격을 판단하라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와 차트는 참고만 해라. 절대 의존하지 마라. 최근 경향이 소위 갭투자, 지방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와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오히려 잘못 이용하다 보면 실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위에서 가르쳐 준 것만 가슴속 깊이 담아놓고 훈련을 하신다면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 투자자급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와 차트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수의 단계에 가면 보는 데이터는 또 몇 개로 축약되고 그 몇 개를 집중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기 주택을 매수할 때는 특히 바닥에서 매수할 때는 데이터와 차트는 크게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저점을 놓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려고 하였던 지점이 바닥 근처였는데 사려고 했던 물건을 놓쳐서 얼마 기간이 지나 사려고 하니 호가가 몇천 올라와서 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한번 상승 반전을 하면 그 사이클이 1년 이내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도 보았듯이 2003년 바닥을 찍고 2019년 지금도 강세장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높낮이는 있었지만 6년의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에서 싸게 살 뻔했던 물건 때문에 계약을 미루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찾아 비싸게라도
다소 비싸게라도 시장이 반전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한 사이클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수억이 들어가는 가격 탄력성이 무거운 상품입니다. 모든 아파트 상품이 한꺼번에 다 반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에 따라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가격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는 그 외 지역에 따라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강북이 움직이고 강북도 마용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가 또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항상 대안을 찾아가면서 매수할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매수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3년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서울이 강세장일 때 서울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는 2016년에도 미약한 반등이 있었고 2016년 말 이후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반전하고 3년 뒤에도 큰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충분히 살 기회가 충분했다는 것이죠. 시장이 반등을 하고 3년이 지나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편견을 버리고 다른 대안적 상품을 찾아보면 수익률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과 게으름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것이죠. 7번째, 좋은 점을 부각해서 봐라.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볼 때 나쁜 점을 위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 본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기꾼이 많더라. 사기를 당했더라. 어디 가서 비싸게 샀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으로 마치 내가 호갱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자기 방어 개념에서 나쁜 점을 먼저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습관이 일반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시하고 나쁜 점들을 부각시키다 보면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거 어때? 물어보면 충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방어적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벽한 물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서 가치가 앞으로 높아진다고 판단할 만큼 일반인들은 전문적이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신도시 중심 상가에 교통, 상권, 쾌적한 공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심 상가에 위치하다 보니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것이죠. 그것도 초품화에 비해서 멀다는 이야기지 버스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교통상권, 공원 등이 가까워 모두가 인정하는 대장 아파트인데 그 장점은 무시하고 오직 초등학교가 멀다고 판단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든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미인도 완벽한 미인이 없듯이 단점을 장점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과감히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고수가 될수록 장점을 부각해서 봅니다. 그리고 웬만한 단점은 무시해버립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매수할 돈을 몇 억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넣어두었다고 할 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게 세금을 제하고 과연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집을 사서 월세를 넣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둘 다 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도 너무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만 가지고 그냥 고르셔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싸게 잡고 나중에 최고점에서 오히려 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조건을 많이 걸다 보면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좋은 아파트를 또 골라 사고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부동산 고수분들은 지식들이 체계화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것은 많은 조건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단점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을 역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세세한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결정적인 판단을 마무리할 때는 아주 단순한 조건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아파트는 원래 비싼 것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신축이 대세 분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제일 수요가 많고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프리미엄이 오른 것이죠.
이번 사이클에서. 왜 이번 시장에서 신축이 대세가 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차후에 신축 아파트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입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축과 신축의 아파트 차이가 지금은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4차 혁명을 앞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비싸도 생활의 질과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고 집에서 엘리베이터 콜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런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구축의 가격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판단하면 신축을 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 옆에 우리 구축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축은 신축 나름대로의 가격이 있고 비싼 이유가, 기준이 있고 비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신축은 신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대값 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단순하게 접근하라. 핵심 입지의 아파트가 미분양이거나 경쟁률이 낮다면 최대한 계약을 해라.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고 핵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즐겁게 쇼핑하라. 이상 절대값 튜브의 개념 PD 한 PD였습니다.